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를 올려가지고 1%가 됐습니다. 자, 기준금리 1%가 뭔 문제냐 하는데, 자, 기준금리가 바탕이 되어서 개별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또 자기들이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하고 이익으로 챙겨야 될 거는 가상금리라고 해서 은행이 돈 장사하는 금리가 있죠. 지금 가상금리가 대부분 은행에 3%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금리가요, 최소 기준금리 1에서 가상금리 3을 얹어서 4% 플러스 알파로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요즘 시중의 대출금리가 4% 플러스 알파면 한 5%도 아니고 6%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금리를 0.25 인상한 것이 이것이 단순한 금리 인상을 넘어서 제로 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0%대 기준금리 시대가 20개월 만에 끝이 났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이걸 결정했는데, 자, 지난해 2020년 3월에 기준금리를 1에서 0.75로 내린 이래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가 물가와 가계빚이 급증하고 부동산 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금융시장 불균형, 즉 금융위기가 발생할까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하고 싸워야 되는 중앙은행에서 물가 오름세가 요 근래 너무 급속하게 가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 문제도 있고 또 국제 유가 원자재 상승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2%나 올라서 근 10년 만에 최고치로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간 2%대의 높은 상승률을 물가가 이어오다가 지난달 10월달 들어서는 3%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소비자 물가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보다 8.9%가 오르면서 13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하고 가계부채가 1845조, 그래서 지난 2분기보다 3분기에 36조 7천억이 늘었어요. 어지간히 대출 규제를 해서 증가 폭은 좀 줄였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분기 말보다 20조 8천억이 늘어서 지금 상승폭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 부담이 가구당 149만 원이 올라가서 영끌 비투족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되었다. 대출 금리가 이미 5%대를 넘었고 한국은행은 내년 초에 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 예고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가 시간 문제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자 부담이 최대 17% 늘 수가 있는데 이게 가계에 참 큰 부담이 될 거다. 예적금 금리도 0.4% 정도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상찮은 인플레와 가계빚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금 겁을 먹고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낮춘 제로금리 시대를 종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상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출 금리가 6%대가 되어가면서 0.25% 오르면 이자가 2조 9천억 정도 늘어나는데 8월 금리 인상하고 이번 인상하고 합치면 5조 8천억의 이자가 늘어나서 빚내서 코인하고 주식 산 젊은 세대들에게 비상이 걸렸고 2년간 불어난 빚이 58조인 코로나 빚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지금 미국의 연준 물가 지표가 미국도 3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대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4.1%. 미국의 물가가 감당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주요하게 금리를 이런 이 유동성 문제를 관리할 때 참고로 하는 물가 지표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세계적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이 불황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미 연준은 이걸 보고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엊그제 미국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됐지요. 유임 결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고 이제 자기가 됐으니까 또 안심하고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유동성 축소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금리도 인상하고 또 테이퍼링도 강화하면서 시중에 돈들을 좀 빨아들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한마디로 마취제로 연명하는 사람, 마취가 없으면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한테 서서히 마취제를 끊겠다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마취를 맞고 버티고 있습니다. 원래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마취를 갖다가 엄청 맞았습니다. 아니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서서히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마취제를 뺄까 하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맞은 마취제보다 훨씬 많은 마취제를 또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지금 감당이 불가능해요. 경제는 불황인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경제는 불황인데 이 물가만 올라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진작 올리고 유동성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사는 채권 매입 같은 부분을 갖다가 확 줄여야 되죠. 채권을 매입하면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 줄여야 되는데 연준 의장 선출이 있다 보니까 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게 끝나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마취제를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취제가 끊어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것이 이제 만약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터져 놓으면 한국 경제가 바로 금융위기로 갈 거라 봅니다. 올해 이륜차, 즉 오토바이 사고가 사망 60%가 배달 라이더다. 올 상반기 종사자 42만 명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42만 3천 명. 자, 그런데 라이더들 중에 사고가 얼마나 나냐. 내가 이거 배달 라이더를 몰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경제 여러 차례 비판을 했죠. 절대 오래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자, 배달 라이더 하는 사람들 1년에 보험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하니까 보험료가 800만 원이나 돼요. 자, 이 배달 라이더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다. 아무나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달 중 산재 사고를 당한 라이더가 2016년에 396명에서 지난해 2255명으로 5.7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6월까지만 1733명, 그러니까 절반만. 올해는 3500명도 넘겠지요. 그래서 배달 라이더 산재 사망자도 2017년 2명에서 지난해 17명이라는 거예요. 올해 서울시 이륜차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2명인데 이 중 37명이 배달 라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륜차 사고는 운전자들에게 치명상을 주고 8월에는 방배 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배달 라이더가 23톤 화물차 밑에 깔리는 것까지 나왔어요. 자, 이 승용차와 부딪히면 어깨, 쇄골, 뼈 등이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기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은 잠깐 하는 일이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숨 갈아먹으면서 하는 일이죠. 자, 통계청이 2019년 국민 이전 개정이라고 국민의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60세가 되면 월급이나 사업으로 버는 소득, 노동소득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서 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은퇴 시기가 늦춰지고 있지만은 60세에 이미 적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1인당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것은 41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40대 초반 정도라고 보이는데 그러지 않고 41세에 1년에 3,638만 원으로 제일 많이 생애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가 17세 3,46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이 적자, 즉 버는 거는 거의 없이 쓰기만 하는 때가 17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용돈 받아 쓰고 교육 관련 소비가 많아서 그렇고 최대를 흑자를 내는 시기는 44세 1,594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버는 시기는 41세고 비용 지출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서 흑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44세. 그러니까 저축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 28살에 쓰는 것과 버는 것이 똑같아지면서 그때 이후로는 버는 게 많아지고 44세 때 이제 가장 이 쓰고 나서 많이 남는 흑자의 정점을 찍고 60세부터는 적자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55만 원. 자, 그러면 60세부터 국민연금 아직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럼 60세부터 적자라면 이 적자 보조는 그 전에 벌어놨던 걸 가지고 조금 벌게 되면서 그 전에 벌어놓은 걸로 써야 되는데 이게 참으로 60세가 문제가 아니라 한 70세, 80세까지 가면 어떻게 되고 또 자영업 한다고 말아먹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고달프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80, 이제 90까지 사는데 그럼 60세 이후에 적자 인생 30년을 어떻게 때우냐. 암울한 이야기입니다.